안녕하세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강화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금부터 강화란 무엇인가,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강화물의 종류, 강화 사례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화란 무엇인가? 바로 시작합니다. 행동주의는 조건 형성 이론이다. 행동 통제에 관심이 있다.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강화와 처벌이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왜 어떤 행동은 자주 하게 되고 또 어떤 행동은 하지 않게 될까요?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 결과 원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자주 하겠죠? 행동의 빈도 증가, 이것이 강화고요. 그 반대로요.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 결과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행동의 억제,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처벌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강화는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반응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과정 또는 절차를 뜻하고, 처벌은 특정 행동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절차를 뜻합니다. 짧게 강화는 특정 행동의 빈도 증가, 처벌 또는 벌은 빈도 감소. 그리고요. 이 앞 강의를 듣지 않으셨다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먼저 들으시면 이 강의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강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길동이 어머니 입장에 한번 되어볼까요? 길동이가 숙제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숙제를 지금보다 더 자주 했으면 좋겠고 매일 하면 더 좋겠고, 그래서 길동이 어머니는 길동이가 숙제하는 행동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 결과 원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고 했죠. 강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텐데요.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유쾌한 일이 생기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불쾌한 자극을 피하는 거예요. 한 가지 유쾌한 자극을 얻는 것, 다른 한 가지 불쾌한 자극을 피하는 것. 우리는 지금 강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불쾌한 자극을 피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쉬운 것 같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말이죠. 나중에 혼동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그래, 강화,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는 불쾌한 자극을 피하는 것도 들어있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동이의 숙제하는 행동을 어떻게 강화시키지? 답 다 나왔어요. 길동이가 원하는 것 해줘야죠. 하나는 길동이가 유쾌한 자극을 얻도록 유쾌한 자극을 제시해 주거나 불쾌한 자극을 피할 수 있도록 불쾌한 자극을 제거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자극을 제시하거나 자극을 제거한다. 이때 제시하거나 제거하는 자극을 뭐라고 하냐면요. 강화물, 강화자, 강화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강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칭찬 같은 것은 물건이 아니니까요. 좀 포괄적으로 강화자, 강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제 강화인을 제시하거나 제거하냐? 길동이가 우연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행동을 하면 즉시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말이죠. 자극을 제시하거나 제거하거나 바로 이 부분이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냐 아니냐 그 원인이 되는 자극인 거니까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용어 설명입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강화물을 제시하거나 제거해서 강화를 시키는데 1번처럼 강화물을 제시함으로써 강화시키는 것을 정적 강화라고 하고요. 2번처럼 불쾌한 자극을 제거해서 강화시키는 것을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적 강화에 제시되는 강화물은 뭐라고 할까요? 강화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정적 강화물이라고 하고
제거하는 강화물을 부적 강화물이라고 합니다.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를 정적 강화라고 번역을 했고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를 부적 강화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포지티브라고 하면 긍정적, 좋은 것을 떠올리게 되고 네거티브 그러면 부정적, 뭔가 나쁜 것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에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정적 강화는 자극을 제시해서 자극을 플러스해서 강화하는 것이다. 플러스 강화. 부적 강화는 자극을 제거해서 자극을 마이너스해서 강화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강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요. 다시 정적 강화는 자극을 제시하는 거니까 자극 플러스 강화, 부적 강화는 자극을 제거하는 거니까 자극 마이너스 강화, 뭐 자극 더하기 강화, 자극 빼기 강화 이렇게 기억하시든가요. 뭐 어렵지도 않아 보이고 또 뭐 별로 혼동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강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 강의에서도 그렇고요. 또 제 블로그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고 또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어여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화에서는 선호 자극을 더하거나 혐오 자극을 빼거나 강화물, 강화인, 강화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질 강화물은 과자나 음식, 장난감 같은 구체적인 물건을 강화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교환 강화물은 토큰, 포인트, 쿠폰, 뭐 별표, 스티커, 스탬프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인데 사실 별표나 스티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물품을 구입하거나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토큰 경제라고도 합니다. 활동 강화물은 좋아하는 활동을 강화물로 사용하는 것인데 관련 용어로 프리맥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리맥 원리는요. 프리맥이 체계화한 강화 기법인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좋아하는 활동을 강화물로 사용해요. 예를 들면 길동이가 책 읽는 것을 싫어하고 컴퓨터 게임을 매우 좋아한다면 길동이에게 내가 책을 10장 읽으면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줄게 이렇게 허락해주는 기법이에요. 즉 빈도가 낮은 행동, 길동이의 경우는 책 읽는 행동이죠. 빈도가 낮은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빈도가 높은 행동, 게임하기를 강화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칭찬, 인정, 미소, 표정, 신체 접촉, 언어 표현, 가볍게 등 두드려주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강화물인데요. 보통은 이 네 가지가 주로 소개되고요. 이외에도 행동이 적절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 피드백, 성취감, 만족감, 유능감, 자부심 등 내재적 강화물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물질 강화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질 강화물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물질적 부담이 될 수 있죠. 1,000원을 용돈으로 주었다면 얼마 지난 다음에는 더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바람직한 행동이 목표가 아니라 용돈이나 비싼 운동화, 상품 같은 물질 자체를 위해서 특정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수단과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 강화가 없을 때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교육적으로는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강화인이 좋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들은 제시하는 것이니까 정적 강화물인데요. 부적 강화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강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더니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면 그 행동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준비물을 잘해온 학생에게 그 학생이 싫어하는 청소를 면제해주면 준비물을 준비해오는 행동의 빈도가 증가할 거예요. 즉 부적 강화물로는 혐오하여 회피하고 싶은 것,
혐오 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강화할 때 주의할 점도 있죠. 강화할 때 주의할 점, 먼저 강화물은 반응이 나타난 직후에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제거도 마찬가지고요. 길동이가 숙제하는 행동을 보일 때 즉시 해야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하면 효과가 감소합니다. 강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화는 반응이 있은 후에 주어져야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운동화를 사줄 테니까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할 거지? 이걸까요? 아니면 매일 공부를 1시간씩 하면 운동화를 사줄 거야. 이게 맞을까요? 그렇죠. 공부를 한 다음에 운동화를 사줘야 합니다. 운동화 사주면 공부하겠다고 강하게 조르겠죠, 아마도. 그러나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래 뭐 이번 한 번만 더 속아주지, 안 됩니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강화물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각 학습자에게 적절한 강화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강화물을요. 앞에서 청소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요.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청소 면제가 부적 강화물로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강화 사례 몇 가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강화되는가를 한번 볼까요?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떠들고 뛰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다른 어린이를 방해하는 어린이도 있고 또 때로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는 어린이도 있고 그렇죠. 선생님은 그 많은 행동들 중에서요. 침착하게 앉아서 선생님 말을 열심히 듣는 어린이에게는 미소를 보낸다거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치우는 기특한 어린이가 있으면 등을 쓸어주면서 아이 착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등 몇 가지 행동만을 선택해서 강화하고요. 선택적 강화예요. 그 외의 행동들은 방관합니다. 서로 싸우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저지도 물론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칭찬이나 미소처럼 보상을 받은 행동들은 선생님이 방관한 행동들보다 빈도가 높아집니다. 강화죠. 잘 되는 사례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숙제 좀 해라. 제발 떠들지 좀 말아라. 방 좀 치워라. 제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말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꾸짖거나 화를 내지 말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칭찬이나 뭐 다른 보상을 좀 해주시라고 하면 아니 학생이 숙제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칭찬을 해요? 이런 반응이 꽤 많아요. 글쎄요. 과연 당연할까요?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은 거야? 저도 모르죠. 어쨌든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잘못한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거, 그것이 조건 형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흔히 거꾸로 하는 거 많지 않나요?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가 아주 조금 불편한 내색을 보일 때마다 부모가 즉각 주의를 기울이면, 즉 강화를 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면 어린이가 부모의 반응을 자신의 몸이 아프다는 암시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후 조금이라도 불편한 자극이 있을 때 자신이 아프다는 징후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마다 강하게 내색을 할 뿐만 아니라 말이죠. 결국 그 아동은 우울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요.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놀다가 조금 다치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어린이라면 앞의 어린이와는 달리 사소한 불편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또 뭐 그렇다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겠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에게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떠드는 건 왜 그러지? 이유는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겠지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떠든다든가 등등 어떤 행동을 해서 선생님의 지적을 받는 것이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때로 영웅시된다면 그 행동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강화물과 보상,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상이나 칭찬 같은 정적 강화물을 제시하는 것을 보상을 한다, 보상을 준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강의에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엄격하게는 이 두 용어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보상이라는 용어는 보상을 받은 행동이 강해질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강화물이라는 개념은 행동을 강하게 하는 명확한 효과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강화물은 그 효과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엄격하게 보면요. 이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스키너의 강화의 원리를 간단히 단순화해서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강화가 생각만큼 단순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 적용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주의 말고도 다른 학습 이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공부 얘기를 많이 예로 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에서 공부만 강조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과외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권대훈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유기섭 외 교육심리학, 나이, 프로이드, 스키너, 로저스 등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